뭐 사실 블록체인이랑 분산 DB랑 같은 거 아니냐? 분산 DB를 가지고 하는 건데 사기를 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분산 DB와 블록체인은 다르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이 서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러프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맹개발입니다. 오늘은 분산 DB와 블록체인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일단 분산 DB와 블록체인이 과연 어떻게 다른가? 뭐 사실 블록체인이랑 분산 DB랑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블록체인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분산 DB를 가지고 하는 건데 사기를 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분산 DB와 블록체인은 다르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분산 DB가 분산 DB와 그리고 블록체인이 서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러프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 큰 차이점은 악의적인 사용자의 전제 여부와 과연 운영 주체가 사라지더라도 사용자에 의해 시스템을 동작시킬 수 있느냐의 차이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악의적인 사용자와 그 다음에 운영 주체가 이제 사용자에 의해 시스템을 동작시킬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이 악의적인 사용자는 무엇이고, 이 정의가 필요하죠. 악의적인 사용자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 의해 시스템을 동작시킬 수 있느냐. 요거 이제 거버넌스라는 얘기가 있죠. 요 거버넌스가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사실 그 분산 DB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뭐 분산 DB도 데이터를 분산시켜 처리하는 이제 기술의 일종이죠. 하지만 그 목적이 이 분산 DB를 이제 운영하는 이제 운영자가 있잖아요. 이 운영하는 이제 운영자가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악의적인 이제 의도가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고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리고 저 바다 건너 어디까지 가야 되나? 뭐 지구 반대편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뭐 이렇게 지구 이게 핵을 뚫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어딘가에 나라가 있어요. 서버가 한국에 있다고 쳐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한국에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이제 이 DB에 접속해서 데이터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웹사이트 같은 것도 보고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너무 지리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너무 먼 거잖아요.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재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날아갔어요. 통째로 땅속으로 없어졌어요. 그러면 DB가 사라지면 이제 시스템 운용이나 혹은 이제 특정 IT 기업들의 서비스가 완전히 통째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런 그 데이터 센터를 지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분리되어 있게
또 하나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보통 이제 재해복구라고 해요. DR이라고 많이 하는데, 재해복구.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지구 반대편에서 그 한국에서 만든 웹페이지나 뭐 그런 앱 서비스 같은 그 뭐랄까 뭐 그런 DB에 접속을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근처에 있는 뭐 좀 데이터 센터를 세울만 하기가 굉장히 괜찮은 용이한 곳에 혹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보통 요 DB를 이제 분산 DB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 DB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있는 악의적인 사용자를 가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재해복구나 백업, 성능상의 이점 등을 위해 구축을 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 이 분산 DB라는 말에 또 다른 관점도 있어요. 뭐냐면 하둡이나 이건 약간 파일 시스템 관점이긴 한데 DB 샤딩이나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뭐 하둡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이고 분산 파일 시스템이고 DB 샤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테이블이 하나가 엄청 커요. 예를 들어 뭐 중국에 있는 뭐 커머스 사이트다. 사용자가 10억이야. 그리고 사용자가 10억이고 그러면 엄청 크겠죠. 이 테이블이. 근데 사용자에게 맞춤 추천해주고 뭐 이렇게 하려면 정보를 많이 수집하잖아요. 그러면 이 테이블이 너무 커요. 너무 크면 얘를 쪼개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쪼개가지고 왼쪽에 있는 얘, 오른쪽에 있는 얘 다른 데 저장하고 요런 거를 분산 DB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둡은 예를 들어서 엄청 큰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정말 성능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쪼개가지고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성능을 내는 컴퓨터들에게 나눠서 요 컴퓨터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잘 엮어서 마치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쓰는 것처럼 만드는 게 하둡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DB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 그냥 기업이 뭐 재해복구나 뭐 성능적인 상의 이점 혹은 너무 크거나 너무 처리하기가 힘들다거나 요럴 때 분산 DB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산 DB는 운영하는 뭐 시스템 운영자가 뭐 데이터베이스 운영자가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할 거다라는 전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음 먹고 뭐 서울에 있는 DB 관리자랑 뭐 일본에 있는 DB 관리자가 서로 이렇게 친해가지고 어떤 뭐 쇼핑몰이 있어요. 쇼핑몰이 있어가지고 이 쇼핑몰에 데이터를 좀 추적해가지고 포인트를 우리 서로한테 포인트를 뭐 한 100만 포인트 적립시켜주자 라고 하면 트랜잭션을 조작시킬 수 있죠. 물론 뭐 추적은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다 로그가 남고 하니까 누가 어떻게 트랜잭션을 없앴네 뭐 이런 거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런 게 가능하죠. 가능한데 블록체인이 좀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애초에 블록체인은
이런 사용자가 있을 거라는 걸 가정해요. 이렇게 악의적인 사용자가 있을 거라는 걸 가정하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강의 영상 보시면 굉장히 여러 명이 블록으로 연결되어 있는 트랜잭션 데이터는 안에 거래 데이터가 있죠. 이 안에 거래 데이터가 있고 가 있을 때 계속 이 블록 단위로 연결시켜 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왜 블록을 쓰지? 그냥 트랜잭션 데이터, 거래 데이터를 쭉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다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 명이 같은 내용을. 예를 들어서 여기 거래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 데이터를 잘 묶어서 블록을 연결을 하려고 해요, 체인에. 그런데 여기 일본에 있는 어떤 친구도 여기 일본에서도 거래가 많이 발생돼서 블록을 이렇게 연결하려고 해요. 서로가 블록체인은 서로가 다 같은 거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요거 일본에 있는 친구랑 뭐 미국에 있는 친구라고 할게요. 좀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서로 다른 블록을 엮으려고 해요. 지리적으로 멀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실시간 업데이트 같은 게 잘 안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블록을 얘한테 연결하기엔 맞는지, 아니면 이 블록을 일본에 있는 블록을 연결하는 게 맞는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 블록을 이제 연결할 때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순서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블록을 연결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자격. 순서와 자격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합의 알고리즘은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악의적인 사용자를 어느 정도 걸러낸다라고 합니다. 이 합의 알고리즘의 종류는 다음 뭐 강의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합의 알고리즘의 종류가 뭐 POW라느니 뭐 POW라느니 뭐 POS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를 차근차근히 얘기를 드릴 거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분산 DB와는 이제 다르게 요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한 거래 조작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블록을 이제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에 연결할 때 순서나 그다음에 이 블록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자격 등을 이제 신원 인증이라고 하죠. 신원 등을 이제 참여하는 요 트랜잭션이나 혹은 이제 이 블록체인 전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다수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있겠죠. 이 사용자들에 의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분산 DB와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사용자에 의한 시스템의 유지. 뭐냐면 사실 분산 DB는 기업의 입장에서 내가 이거 분산 DB 운영 안 해. 예를 들어 뭐 제가 아주 이제 옛날에 야후 블로그를 했었어요. 야후 블로그 아시느냐 모르겠네. 야후라는 기업을 요즘 분들은 아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야후에 블로그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원래 싸이월드를 하다가 이거 너무 이제 강의자의 이제 연령대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싸이월드를 하다가 이제 야후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가 있었거든요. 요거 네이버 블로그를 갈까 야후를 갈까 고민하다가 야후가 여기 블로그가 이미지 무제한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이게 더 편하겠다. 여기 갔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한국에서 접기로 하면서 블로그가 통째로 없어졌죠. 그것처럼 기업이 운영 안 한다고 하면 없앨 수 있어요. 네. 왜냐면 DB가 다 이제 모든 이 DB를 관리하는 모든 그 관리자가 하나의 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업으로부터 계약을 맺었잖아요. 만약에 뭐 이 DB를 뭐 조작할 경우에는, 그리고 조작함으로 인해서 기업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뭐 형사처벌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약을 다 맺었잖아요. 이제 그걸 믿는 거잖아요,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자가 기업의 중앙화된 기업의 그 관리 거버넌스에 따르게 됩니다. 거버넌스를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는 거는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런 정책, 규칙, 뭐 기술 등등을 이제 규약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예를 들어 뭐 야후 블로그 서비스가 생각보다 반응이 한국에서 안 좋아. 그럼 철수합시다. 하면 운영 안 하면 그냥 다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물론 뭐 며칠간의 백업 기간을 뭐 주고 뭐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 글을 올리진 않았어가지고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래. 그래서 이제 운영이 안 되면 지울 수 있다는 거. 근데 블록체인 서비스는 물론 모든 블록체인 서비스가 그렇진 않습니다. 블록체인 중에서도 뭐 기업용 블록체인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안에도 관리자가 있죠. 관리자가 있고, 이 관리자의 권한에 뭐 시스템 전체를 뭐 이렇게 전체 서비스 뭐 중단 뭐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뭐 각 피어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피어라고 하면 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개별 주체들,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루면 할 수 있죠. 뭐 다시 돌아가서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와 도대체 분산 DB는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운영 주체가 한 명이, 예를 들어 얘가 이제 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처음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없어졌어요. 나 이거 이제 운영 안 해. 너무 힘들어. 없어졌다고 치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시스템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야후 블로그의 예를 들면 야후가 사업을 철수하잖아요. 철수하면 이 야후 블로그 사용자들이 모여요. 야, 우리가 이때까지 작성한 글이 몇 개인데 이거를 사업 철수하면 되니? 우리는 이거 계속 쓸 거야 라고 하면 뭐 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블로그 재가동 프로그램을 받아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블로그 뭐 분산 뭐 서버 뭐 같은 거를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받아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렌트 이게 파일을 뭐 따로 중앙화된 서버 없이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죠. 근데 이제
불법적인 파일을 많이 받고 주고받는 데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기는 하죠. 매우 많은 이슈가 있죠. 네, 뭐 여튼 운영하기로 한 주체가 없어져도 이 나머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블로그가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컴퓨터를 서버처럼 써가지고. 예, 토렌트 파일 전송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뭐 이거를 24시간 내내 파일을 이제 배포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뭐 서버를 아주 중앙화된 서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만 파일을 막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파일을 이제 만약에 올렸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죠. 요거를 조금 더 크게 그리면 파일을 다시 보내요. 다운을 받은 거죠. 다운을 받으면 이 사람이 컴퓨터를 꺼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뭐 한 2명이 또 컴퓨터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받았던 사람들, 뭐 이 사람한테 받았던 사람들 중에 컴퓨터 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서버 같이 처럼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산 DB와 블록체인 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악의적인 사용자를 가정하느냐. 악의적인 사용자의 가정에 의해서 저희가 뭐라고 했죠? 블록을 이어가는데 순서와 신원을 증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해서 합의를 봐야 된다.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이 있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하던 운영자가 없어져도 나머지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느냐 예요. 실제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버전업을 했는데 나는 9버전이 좋아. 이게 최고라기가 더 편해. 이러면 9버전을 씁니다. 쓰는 사람들끼리 이 9버전을 사용하는 집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신버전은 신버전대로 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산 DB와 블록체인은 악의적인 사용자를 가정하느냐, 그리고 사용자에 의한 시스템이 유지가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맹개발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